그래요. 네. 자, 휴먼 빙즈는 그냥 휴먼이야. 인간은 정의를 내리는 거죠. 네, 디피니션.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런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치? 자, 그냥 직독시키면 인간은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 알겠죠? 네. 자, 인간은 뭐가 아니냐면 도덕적인 개체가 아니야. 도덕적인 행위자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잘 봐. 자, 존 엔티티 월드는 그냥 단순히 아니다가 아니라 뭐가 아니다? 인본. 인본 무슨 뜻이죠? 그래요. 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치?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예의가 바른, 예의가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인간은 예의가 완전 없는 거야? 아, 무언가 후천적으로 예의를 배우겠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이가 노얼은 또 그 상태로 떠나지도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태어날 땐 도덕적인 객체가 아니었지만 죽을 때도 다 도덕적인 객체가 아닌 건 아니다. 즉 태어날 때는 도덕적인 객체가 아니었지만 죽을 때는 도덕적인 객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당연히 but 중요하죠. 왜 중요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약간의,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치? 네. 뭐죠? 예의죠, 예의. 예절, 예의. 자, 예의를 배웁니다. 그치? 자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어떤 거, 한 구성체, 한 공동체의 도덕적인 일원으로서. 자, 퀄리파이는 뭐뭐의 자격이 되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치?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예의를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의를 배우는데, 그런데 이걸 세포 그리고 모든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죠. 무슨 뜻? 이게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이게 후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치? 자, 근데 얘는 하웨버를 또 쓰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잘 봐. 물론 작가가 하웨버 뭐 이렇게 쓰진 않아. 왜? 그러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너무 왔다 갔다 오니까, 그치? 써봐야 한 두세 번 쓰는 건데, 그러면 글의 무게중심은 위에서 아래로 있기 때문에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벗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까? 하웨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글의 무게중심은 왼쪽보다는 위에서보다는 밑으로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알겠지? 그러면 사람이 예의를 갖추는 게 선천적으로 봐야 되는지 후천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관련된 상호작용이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치?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즉 전문가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해. 전문가들도 이제 막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 grab은 붙잡다란 뜻이니까 no와 동의어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 전문가들조차. 그러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 뭐다? 인간의 예의는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라는 경계를 딱 명확히 인간은 선천적으로 싸가지 없는 애예요. 후천적으로 배우면 무조건 예의가 늘 수 있어요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얘가 싸가지가 지금도 있는지 앞으로 있을 건지 태어날 때부터 없는 건지를 우리가 유전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됐지? 이해되죠? 사실 이것만 해도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그치?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고 답을 고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하이벌로 플로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나올 거야? 똑같은 말 나올 거예요. 재진술 나올 거야. 그래서 집중!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 그래서 자 이런 거에 이해 없이는 DNA는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무슨 뜻이야? 비활성이라는 뜻이야. 비활성이라는 거는 DNA는 이런 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 다시 말해 DNA 딱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DNA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방면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싸가지가 더럽게 없네. 너는 나쁜 놈. 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으면 도덕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재진술 그치? 일반적으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재진술이지. 왜? 복잡해. 너무 복잡해. 누군가는 간단화시킬 수 있게 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알기 시작했어. 뭐의 관계를? 그렇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이런 관계를. 됐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슨 단어다? 이거 동의어죠? Very long way. 그냥 직독하면 너무 먼 길이다. 동의어 뭐 있죠? far from이죠. 그치? 네. 부정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인 설명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딱 정의 내린 거야. 하이버 이하의 글만 쌤이 얘기했지. 뭔가 뭐 DNA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예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과학적인 설명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헷갈리면 여기 하이버 있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 너무나 복잡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주제라고. 알겠지? 그러면 선지에 컴플렉스라는 표현을 찾으시면 되는데 그치? 1번은 단순히 그냥 진화니까 상관이 없고요. 어려운 건 복잡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다는 표현 없고 3번 고르면 바보죠? 아이들을 도덕적인 에이전트로 키울 만한 필요성. 네.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작가의 주제와 전혀 동떨어졌습니다. 작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애들을 예의 있게 키워라가 아니라 애가 예의가 있는 애는 예의가 없는 애는 이걸 환경적 또는 유전적으로 우리가 얘는 왜 이래서 싸가지가 없어요. 얘는 이래서 예의가 발라요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알겠지? 됐죠? 그래서 그나마 약간 여러분들이 좀 오답으로 고른 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controversy 논란성이라는 뜻인데 그치? 이게 생물학에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논란이 있대. 그럴듯하지만 뭐가 빠졌어? 하이버 이하가 빠졌잖아. 복잡하다니까. 이게 키워드라고 얘들아. 키워드가 들어가야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얼핏 보면 4번도 정답 같지만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래서 complicated가 완벽한 뭐와 동의어? complex와 동의어죠. 그냥 대놓고 컴플렉스 쓰면 너무 쉬워지니까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싹 뭘로 바꾼 거야? complicated로 바꾼 거죠. 그치? 이게 굉장히 복잡한이란 뜻이죠. 도덕적인 발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좀 답이 이건지 저건지 좀 애매하다 그러면 쌤이 아까 써줬던 4가지가 과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오답률이 줄어요. 7번 갑니다. 7번은 좀 빨리 갈게요. 자, 패러다임은 뭐다? 그냥 사용해. 패러다임은 믿는 게 아니야. 레럴드는 과감하게 낫으로 해석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됐죠?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자꾸 사용을 한대. 됐죠? 자, 그래서 패러다임을 사용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어드레스는 대표적인 무슨 동의어야? 솔브예요. 주소가 아니라 해결하다, 다루다, 처리하다예요. 됐지? 그래서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 그에 관련된 문제점은 공유된 개념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며 환경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도구나 과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론적인 진실에도 근거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 얘들아? 절대로 주제가 아닌 문제가 뭐죠? 그렇지. 과감하게 이런 거에 낚이지 좀 마. 제발. 알겠어? 제발. 이런 거에 낚이지 마. 알겠습니까? 왜? 얘기했잖아. example 예시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주제가 아니에요. 기억나죠? 그치? example는 주제가 아니야. 작가 말하고 싶은 거 패러다임을 사용한다야. 알겠지? 그 패러다임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how to use 사용해야 되는지. 그치? 됐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해석할게. 자, 공유된 관습의 요소들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그렇지. not. presuppose는 추측하다야. 그냥 미리 추측하다. 아, 저건 저거일 거야 라고 추측할 필요가 없대. 됐지? 누구의 신념에서? 과학자들의 신념에서. 됐습니까? 그러면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그렇지. 과학자들은 뭐를 알아야 돼? 그걸 저게 어떻게 사용된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사용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한 구문 갑니다. Not A but B 정도는 알잖아. 그치? A가 아니라 B다. what을 사용한 구문이죠. Not A about what. A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Not about what이야. 됐죠? 아시겠죠? 자, 그냥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의 역할은 그냥 과학자들이 하게 만드는 거야. 뭐를 함으로 인해서? use. 그치?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냥 사용하면 돼. 됐죠? 어떤 디테일한 정보 없이 걔네가 뭘 믿든 상관이 없이. 그치? 됐죠? 아, 패러다임이라는 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자, 이제 전문가 엑스퍼트 등장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러다임을 아이덴티피케이션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은 뭐 없이 그것이 맞는지 판단하는지 또는 심지어 그게 뭐로 생산됐는지 심지어 그게 잘 해석이 됐는지 합리적으로 해석이 됐는지는 without에 다 걸리잖아. 이거 상관없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상관없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 패러다임은 그냥 아이덴티피케이션 구분하고 식별할 줄만 알면 돼. 사용할 줄만 알면 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빈칸 추론해 볼게. 여태까지 이건 그냥 화면 봐. 이게 만약에 빈칸으로 나온다면 어렵죠. 자, 기억나? 사용하는 거야. 사용하는 게 중요해. 이게 옐로 컬러링이라고 치자. 됐지? 그러면 실제로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게 뭐 추측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그치? 이게 뭘 생각하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됐지?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지 해석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이런 게 컬러링이겠죠, 맞지? 이해되시죠? 그럼 빈칸, 만약에 빈칸이 어디 뚫렸다면, 사용하는 거에 뚫렸다면 이거와 관련된 표현을 고르면 되고, 생각하거나 추측하거나 믿거나의 빈칸 뚫리면 그거 고르면 되죠. 근데 작가는 이거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죠. 그치? 사용하라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생각하고 추측하고 믿지 말고 그냥 패러다임은 사용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지? 그래서 굳이 해석, 굳이 그게 맞는지 규칙이 없어도, 해석이 없어도 막지 못할 거야. 뭐 하는데? 패러다임을 막지 못할 거래. 왜? 해석은 필요 없으니까. 패러다임은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 됐지? 됐죠? 근데 자, 잘 봐 이제. 쌤, 그러면 1번은 이미 존재하는 패러다임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이론을 끄집어내는데 어렵다. 이건 전혀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요. 그치? 자, 과학적인 분야에서 개인적인 신념이 중요합니다. 2번은 반대말이지. 왜? 패러다임은 믿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패러다임은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됐죠? 2번은 거꾸로고요. 됐죠? 3번 패러다임,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프로모트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뭘 발전시켜. 그냥 패러다임을 쓰면 되는 거라고. 됐죠? 네.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역할. 자, 그나마 4번과 5번 중에 골라야 돼요. 왜? 패러다임의 역할이 뭐야? 사용한다. 패러다임의 기능적인 모습 뭐야? 사용한다. 알겠습니까? 이걸 다 패러다임의 기능, 패러다임의 역할이잖아. 맞지? 패러다임의 역할이 뭐다? 사용하면 된다고. 근데 토마스 쿤이 뭐라고 얘기했어? 패러다임이 우리가 어디에? 그래, 과학자들도 동의하듯이 과학 분야에서는 패러다임은 상상하거나 동의하거나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학 분야에서 쓰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어떤 분야? 과학 분야에서. 마음이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 그냥 패러다임을 쓰면 되죠. 아시겠죠? 됐죠? 했니? 네, 그래서 조금 주제문이 약간 뭐 패러다임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패러다임이 뭐야 라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9번은 아까 했지? but 이하가 뭐기 때문에, 플로우를 바꾸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아니면 여기 중에서 정답이 있는데, 그치? 됐죠? 그런데 example 빼면 결국엔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 나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나무의 비시장 경제 가치로서의 중요성이니까 정답은 2번이죠. 그냥 요거 그대로 재진술하면 됐어요. 알겠지? 밸런스를 맞추란 말은 아니고요. 됐니? 그래서 9번은 오히려 사실
제일 쉬운 문제였어. 제일 쉬운 문제였지만 오답률이 은근히 높은 거죠. 됐죠? 네. 자, 10번 갑니다. 자, 우리 10번은 연습해보자. 쌤이 1분 줄게. 1분 줄게. 여러분들이 판단해봤을 때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 같다. 해석 한번 해보시고 1분 30초 줄 테니까 그 문장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네, 자꾸 쳐버릇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문장이 이 지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네, 시작.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부분. 자, 해볼게요. 자, 얘들아, 왜 쌤이 이거 하라고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알겠지만 이 글은 한 번도 멋이나 허웨벌로 플로우가 바뀌질 않습니다. 에스퍼트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번도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쌤이 뭐라 그랬지? 모든 글은 원칙이 있어. 플로우가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결국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동일한 얘기일 거야. 그리고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쌤이 지금 밑줄을 치라고 했을 때 첫 문장을 친 친구들도 맞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친 친구들도 맞아요. 이유가 뭐지? 그렇지. 어차피 얘랑은 똑같은 말일 테니까. 지금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알겠지? 그러면 첫 문장이 뭐라 그랬어? 시간과 노동과 자본에 따라서 산업화의 도래로 인해 뭐를 했다? 체인지, 변화를 시켰대. 산업시대라는 게 시간과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바꿨구나. 산업화라는 게 바꿨구나.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바꿨는지, 뭘 바꿨는지, 바꿔서 뭐가 됐는지가 뭐 바디 부분에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잠깐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바꿨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이런 것들 시간, 노동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하기 시작했다? 재배치, 재조직되기 시작했대. 재조직되기 시작했다는 한 단어로 뭐야? 체인지 바뀌었다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재배치되고 재조직되기 시작했대. 재배치되고 재조직되기 시작했대. 산업화로 인해 재배치되고 재조직되기 시작했대. 산업화로 인해 바뀌었다는 거죠. 알겠지? 이해되죠?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다? 바꿨다. 근데 2번, 3번, 4번, 5번 얼핏 보면 다 약간 비슷한 말이야. 그래. 이래서 생산 과정이 뭔가 효과가 있어졌구나. 산업화 때문에 뭔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쳤구나. 뭔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이구나. 뭐가? 산업화가. 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고. 알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기는 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하지만 잠깐 말하고 싶은 것보다 산업화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잖아. 알겠지? 바뀌었다. 됐니? 근데 기껏 이거 해놓고도 설마 쉬프트라는 단어가 체인지의 뜻이라는 걸 모르면 못 맞춰요. 알겠습니까? 쉬프트가 뭐죠? 바꾸다죠. 바꾸다. 알겠지? 쉬프트가 바꾸다예요. 됐죠? 그래서 동의어 뭐 있죠? 스위치도 있죠. 우리가 물론 뭐 누르는 스위치도 있겠지만 축구 관심 많은 사람 남학생들 중에 야 축구에서 쉬프트라는 표현 나오잖아. 뭐다? 바꾸는 거죠 역할을. 그치? 미드필더랑 공격수랑. 농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 관심 있는 사람, 농구에서 스위치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버튼 누르다야? 농구공 누르다라는 뜻이야? 스위치하다가 뭐죠? 내가 너를 원래 막았는데 막을 사람을 바꾸란 얘기잖아. 바꾸다예요. 알겠지? 집에 닌텐도 스위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있는데. 스위치가 바꾸다는 뜻이야. 그래서 스위치야. 어떻게 바꾸다? 원래는 TV에 껴놓고 TV로 하던 걸 싹 포러블로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휴대 들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스위치예요. 닌텐도 알겠지? 그래서 뭐를 바꾼다? 산업화로 인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진다. 그치? 됐죠? 그러면 아까 패러다임을 그냥 사용하라 그랬잖아 과학자들. 그치? 그럼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무난할까? 그냥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그냥 환경. 알겠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고 있다? 환경이 바뀌고 있다. 그치? 됐죠?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야. 됐죠? 네. 자, 요렇게 유형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미모 채점할게요. 209페이지. 자, 미모는 조금 많았죠? 빨리 할게. 자, 209페이지. 그리고 작문 할 거예요, 오늘. 뉴스 고등학교 교과서 개정된 거 아시죠? 거기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선행하는 차원에서 쌤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뉴스 부분. 교과서가 바뀌어요. 바뀌었어. 이번에. 아는 사람. 그래요. 네. 몰라도 사실 상관없는데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같이 바뀌고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같이 바뀌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같이 바뀌어. 알겠니? 그래서 올해 중학교 1학년이 교과서가 바뀌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 교과서가 바뀐 연도는 해리야. 왜? 새로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아무런 기출자료도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년도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은 애들이 성적이 오히려 더 나쁜 애가 교과서 개정 연도에야. 내가 왜 얘기할까? 내가 왜 이야기할까? 너희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지, 그치? 그치?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죠, 그치? 비켜간 거야, 너희를. 알겠어? 이해되세요? 올해 고1 애들이 이제 피 보는 거고, 근데 올해 1년이 지나면 내년은 다시 그 교과서에 관련된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 연고전 이런 것도 구경하러 가지. 그치? 자, 6번 볼게요. 6번에 4번. 네. 자가 맞은 친구들 영상지 계속 불러주세요. 7번도 4번. 됐죠? 너 채점 안 하니? 하고 있어? 네. 그 다음에 8번에 1번. 네. 자, 9번에 5번. 네. 9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많이 맞았네. 미니모고 빈칸은 조금 쉬우니까 잘했어요. 네. 자, 10번에 1번. 자, 11번에 3번. 그죠? 12번에 5번. 13번에 2번. 14번에 5번. 15번에 3번. 16번에 2번. 네. 됐죠? 자, 그래서 미모는 조금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하나만 해볼까? 장문하기 전에 좀 많이 틀린 거 빈칸 추론 10번 맞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10번. 오, 10번 해보자. 10번 많이 틀렸네. 자, 10번 해볼게요. 자, 일단 느낌 이제 오시죠? 빈칸의 힌트는 어디 있다? 그냥 근처에 있을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 문미형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조금 라이트하게 읽어주면 되죠. 그냥 뭐 이런 내용이겠거나, 그치? 그리고 빈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더 집중하시고 어떤 게 동의어고 어떤 게 반의어고 누가 대립구조고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자,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을 한대. 그치? 됐죠? 근데 우리가 뭐에 반응을 하냐면 인지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사람들이 했던 일에 관련돼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뭐에 반응을 한다? 어떤 타인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에 아주 우리는 극단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치?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의식적이지 않은 기능, 무의식적인 기능은 도움이 된대. 우리를 빠르고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무의식적인 기능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더라. 어떤 기능? 바로 반응하는 거,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치? 예를 들어 사자가 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싸워요? 사자가 왔어. 어떤 반응을 해야 돼? 도망가야지. 이해됐어? 근데 사자가 왔는데 우리가 반응이 없어. 도망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잡아먹히겠죠. 그 얘기잖아.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자, 무언가 사람적으로 피지컬,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옛날에는 되게 필요했어요.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필요했지. 옛날에 아까 말했잖아. 막 사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빨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근데 요즘은 누가 나를 빡치게 했다고 내가 그 사람 빡 때리면 되는데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피지컬적인 리액션 반응이 옛날에는 빠른 반응이 오히려 유리했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요즘은 좀 불리하다. 뭐 이런 글들도 많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뭐가 이런 반응이 파워풀한지. 됐죠? 되셨죠?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 자, 어디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서 손님들이 그 방에 있는 타워를 재사용하도록 바라는 호텔에서, 그쵸? 네, 좀 더럽다 야. 자, 그들은
몇 가지 사인, 즉 표지판을 내걸기로 했습니다. 자, 이 표지판의 첫 번째 표지판엔 이렇게 언급됐어. 환경적인 이유. 세컨드 표지판에는 이렇게 언급됐어. 기부. 됐죠? 근데 뭐를 하는 거에 관련돼서 세탁물을 굳이 빨아도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돈을 기부하기로 했지. 됐죠?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어떤 실험이야?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치? 근데 수건을 재활용했을 때 얘네가 무언가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자꾸 수건을 재사용하지 않고 계속 새 걸로 쓰고 새 걸로 쓰고 새 걸로 쓰면은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잘 빨 테니까 수건을 재활용하게 되면 돈이 우리가 세이브가 되니까 그 돈을 기부도 할게요 라고 뭔가 시그널을 줬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가까워집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표지판은 어디죠? 자, 이 사용하는 손님들이 이미 자신의 타올을 최소 몇 번 그들이 머문 동안 한 번은 재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놀랍게도 손님들은 오히려 세 번째 사인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대. 됐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대. 그러면 아까 첫 문장에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누구에 관련돼서? 다른 이들의 뭐다? 행동에 관련돼서. 근데 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관련된 게 어쨌든 뭐 나쁜 거는 아니었대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뭐를 한 거야? 실험을 해봤는데, 그치? 사람들이 가장 인식한 건 뭐였지? 환경. 이거 잘 봐. 잘 봐. 세 가지 중이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사람들은 세 번째에 제일 반응했대. 그럼 왜 세 번째 반응한 거야? 왜 세 번째 반응한 거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가장 많이 반응한다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 환경이지. 환경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죠. 두 번째 기부지. 기부는 타인의 행동이 아니잖아. 세 번째, 나랑 같이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들도 이 수건을 재활용을 했다고? 그 타인과 관련된 행동에 가장 많이 뭐한다? 임팩트를 느낀다고 했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신호를 한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행동에 가장 많이 인식한 건 결국에 다른 게스트들이 얘네들도 뭐를 했더라? 그 수건을 리유즈, 재활용을 했더라. 그래서 이 플로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도 빈칸처럼 나올 수 있어야 돼. 왜? 빈칸 어디다 뚫겠어? 니네 같으면. 그렇지. 세 번째 가장 많이 반응을 했는데 그럼 세 번째가 뭔지 세 번째 빈칸 뚫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에 가장 반응한다? 타인의 행동에 반응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 가장 많이 반응했대. 그럼 세 번째 빈칸 뚫을 수 있잖아. 논리 성립되잖아. 세 번째는 뭐 고를 수 있어야 돼? 뭔가 타인의 액션, 행위와 관련된 얘기구나.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네들 1번 선지 뭐 수건을 재활용하면 뭐 숙박료를 좀 깎아준답니다. 이건 타인 행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고르면 안 된다고. 지금 알겠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도 빈칸을 뚫을 수 있어? 이미 빈칸 문제였지만
그렇지. 여기도 빈칸을 뚫을 수 있겠죠. 여기 빈칸 뚫으면 뭘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응한 빈칸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아까 사람들은 뭐에 가장 많이 반응한다고 했지? 타인의 행동에 가장 많이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은 타인의 행동 아니고 기부도 타인의 행동 아니고 타인의 행동이니까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수건을 썼겠구나 라고 요거 빈칸으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오히려 여기 빈칸보다 여기 빈칸 뚫으면 오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치? 그래서 자 빈칸은 이제 간단했지. 빈칸은 뭐 들어가면 돼? 그렇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others, action, other, guest 요거 들어가면 되죠. 됐지? 이해되죠? 알겠니? 그래서 집중. 그래서 쌤이 이 글이 주제문이라고 쳤다. 그럼 주제문이라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글은 뭐야? But, however, flow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뭐라 그랬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라니까. 알겠어? 첫 문장이 뭔데?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에 제일 많이 반응한다. 마지막 문장이 뭔데? 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위에 관련돼서 더욱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건 없다라는 건 제일 반응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됐어? 쟤보다 키 큰 애는 우리 반에 없다. 제일 크다는 얘기잖아.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하게 반응하는 건 없다. 뭘 제일 반응한다? 그걸 제일 많이 반응한다. 알겠지? 이해되시죠? 알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주제문이었다면 플로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 문장이 주제문일 거며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왜?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빈칸 문제 풀 때.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벗이나 하회볼로 플로우 한 번도 안 바뀌었어. 근데 마지막에 빈칸 뚫었어. 그럼 뭐 고르면 돼? 첫 문장 고르면 돼. 알겠지? 반대로 플로우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첫 문장 빈칸 뚫었어. 뭐 고르면 돼? 마지막 문장이랑 비슷한 내용 고르면 돼. 왜? 어차피 글이라는 거는 플로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를만 하지? 그치? 결국 사람들이 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 주변 타인들이 뭘 했는지에 관련돼서 더 파워풀한 방법은 없대. 그러니까 뭐가 제일 파워풀해? 이게 파워풀해. 이게 파워풀한데 뭐가 파워풀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죠?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세 번째 가장 많이 반응한지 알겠죠? 왜 환경이 아니고 왜 기부가 아니며 왜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수건을 한 번 더 사용했다는 거에 왜 반응한지 알겠지? 그게 타인의 행동이었기 때문이야. 환경이랑 기부는 타인의 행동이 아니잖아. 이해되세요? 알겠죠? 네. 설마 이런 친구는 없죠? 쌤, 환경은 그렇다 치고 기부도 타인이 돈을 기부했다는 타인의 행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타인의 행동. 지금 실험이 뭐야? 기부하는 실험이야? 아니지. 뭐야? 수건 다시 쓰는 거잖아. 그럼 내가 수건을 다시 쓰기 위한 타인의 행동은 뭐야? 그 사람도 수건을 다시 쓰는 거지. 기부가 뭔 상관이야? 지금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도 해봤습니다. 네, 자 장문 갈게요. 야 좀만 참아라. 13분 남았다. 쌤 지금 죽어라 설명하잖아. 자 38페이지 바로 갈게요. 얘들아 이거 중요해. 이거 교과 채택됐어. 자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석할게. 자 나이 든 사람들이 4배나 더 페이크 뉴스를 공유한다. 누구보다? 젊은 이들보다. 그쵸? 됐죠? 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미국인의 페이스북 유저들의 65%가 그치? 거의 몇 배나 7배나 더 많은 페이크 뉴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그치? 네.
몇 살부터 몇 살? 요렇게. 됐죠? 네. 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들이 결론을 내렸던 건 이런 잘못된 컨텐츠들은 뭐다? 비교적 드문 행위라는 거죠. 그쵸? 됐죠? 아시겠죠? 됐니? 그러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몇 배나 4배나 더 높대잖아. 첫 번째 나이 든 사람들이. 그치?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몇 배나 높다? 18살부터 29살 사이의 사람들보다 무려 7배나 많다. 알겠죠?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렸어?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건 그닥 일반적이지 않아. 무언가 드문, 희귀한 얘기라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드문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짓거리를 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6년도에는 페이크 뉴스 도메인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았대. 됐죠? 네. 근데 몇 퍼센트가? 8.5%는 페이크 뉴스를 공유하지 않았다. 아시겠죠? 됐죠? 그런데 이 8.5%는 자 이제 잘 봐. 하이픈 8.5%는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 공유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최소한 한 번은 공유한 적이 있대요. 됐죠? 최소한 한 번은 공유한 적이 있답니다. 알겠죠? 네. 됐니? 그러면 대부분의 주류들은 공유를 안 했지만 8.5%는 한 번 정도는 가짜뉴스를 공유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자, 의도적이건 아니면 체계적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다? 부정확하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의도가 있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 사실이 아닌 건데 이런 스토리를 뭐라고 규정한다? 페이크 뉴스라고 규정을 한대요. 그래서 18개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라고 규정한다? 페이크 뉴스라고 규정을 한대. 됐죠? 이해되시죠? 네. 됐죠? 그런데 잘 봐요. Either A or B는 A 아니면 B인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OR이야. 그러면 이거 했든지 팩트가 안 맞건 일부러 안 맞게끔 의도를 했건 이란 말은 집중해. 의도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다시 A or B는 A도 있고 B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의도를 어쨌든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의도를 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몇 개 중에 18개 중에 의도를 한 것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뭐와 이런 사이트처럼 굉장히 누구를 뭐하는 현혹시키는 그치? 네. 현혹이란 뜻이죠. 네.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 현혹시키는 사이트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자, 페이크 뉴스를 공유하는 관점에서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대. 차이가 많죠. 그치?
아까 뭐라 그랬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4배나 더 많이 공유한다고 했잖아. 자, 18살부터 29살 사이의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를 뭐 하지 않는다? 그래, 공유하지 않는다. 2번 정답으로 많이 골랐어. 왜? 그래서 선지 꼼꼼하게 읽어야 돼. 잘 봐. 쌤. 집중. 어디 갔어?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분명히 7배나 더 많다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18살부터 29살까지. 그럼 반대말은 18살부터 29살 사이는 굉장히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적다는 거지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알겠습니까? 배수사라는 게 뭐죠? 최소한의 유리수가 있어야 배수가 성립되지. 0 곱하기 8은 뭐야? 0이잖아. 그럼 우리가 8배라고 할 수 있어? 없지. 최소한 얘가 한 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7배니까 그러면 여기 7번 했겠군요 라는 논리가 성립되잖아. 제 말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즉 배수사 썼다는 것 자체가 영어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한 번은 했단 얘기야. 알겠지? 한 번도 안 하는데 빵의 배수사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네버가 틀렸죠. 그치?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라면 배수사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겠지. 됐죠? 그래서 2번 아니에요. 됐죠? 네. 알겠지? 자, 3번 결론으로 내렸어. 굉장히 익숙한 일이라고. 이건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고 했어. 됐죠? 네. 자, 10%보다 적은 인원들이 뭐를 했다? 이런 페이크 뉴스 사이트의 도메인을 공유한 적이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 8.5%가 공유한 적이 있다니까 10%보다 적은 치수 맞지? 그치? 그러니까 4번이 정답. 됐죠? 네. 5번 no purpose. 의도가 없었다. 의도가 있었다고도 했어요. 알겠습니까? 의도가 있었다라고도 했어. 됐지? 네. 그 다음에 2번은 뭐 본문하고 똑같은 글이니까 이번에 정답은 2번이고요. 됐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답의 근거만 갈게. 자, 3번에 4번. 추론할 수 없는 거 고르세요. 자, 입증이 됐습니다. 뭐를 하는 거? 그 호스트의 주소를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고. 어떤 기회? 페이크 뉴스를 공유할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고. 됐죠? 없지. 꼭 그게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했을 때 페이크 뉴스만 공유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 되셨죠? 네. 됐지? 그래서 오히려 근거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슈루루룩 슈루루룩. 그치? 이게 요거에 관련된 글이죠. 됐죠? 네. 오히려 많은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디어 서비가 뭐죠? 현명하는 뜻이야. 미디어를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알고 able to 뭐를 할 수 있다? 이게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어. 맞니? 오히려 많은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번은 입증이 됐습니다. 많은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를 더욱더 많이 공유할 거라고. 아니죠. 많은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페이크 뉴스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본문하고 똑같으니까 1번. 됐죠? 네.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건데 자 이거는 A번은 무슨 뜻이죠? 디모그래픽이고요. 그치? B번은 무슨 뜻이죠? 구분할 수 있다니까. 네. 되셨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정답 5번. 네, 이건 쉬우니까 정답만 맞출게요. 7번은 3번. 네, 됐지? 자,
자, 그래서 페이크 뉴스 관련된 얘기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첫 문장만 조금 자세히 했고 두 번째 문장 답의 근거만 했는데 뭐 해석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